저는 가계부를 쓸 때마다 항상 같은 지점에서 막혔어요. 제가 쓴 지출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가계부에는 보통 식비, 교통비, 통신비, 기본적으로 나뉜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항목들 때문에 더 헷갈리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소비엔 그 항목이 딱 맞지 않다 보니까 자꾸 그 틀에 저를 억지로 끼워 넣는 기분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고 가계부를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넷플릭스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가계부에 적을 때마다 망설여졌어요. 통신비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하고 문화생활비라고 하기엔 또 다른 느낌이라서 구분이 애매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한테 맞는 방식대로 가계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계부의 지출 항목을 제 소비 스타일에 맞춰서 바꿔보기로 했고, 그 시도는 완전히 대성공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방식으로 바꿨는지 그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건 제가 돈을 쓰는 항목이 뭔지 직접 정리해 보는 거였어요. 최근 3달 동안의 카드 내역서를 하나하나 분류해 봤는데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왜 제가 매번 가계부를 쓰다가 막혔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항목 구분이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은 식비나 기타 항목같이 큰 틀에 대충 넣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섞인 지출들이 결국은 돈의 흐름을 흐릿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려면 애초에 항목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인데 그냥 식비로 분류하면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시켜 먹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비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더니 그제서야 제 소비 패턴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넷플릭스 같은 구독료는 가계부 항목 어디에도 잘 들어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구독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고, 그게 훨씬 더 제 소비 구분에는 잘 맞았어요.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산 소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걸 모르고 또 산다든지, 급하게 샀다가 다시 재구매했다든지 이런 거요. 이런 건 사실 절약할 수 있는데 돈을 쓴 거여서 저는 멍청 비용이라고 항목을 만들어서 지출을 관리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써보니까 예전엔 가계부를 그냥 표를 채우는 기분으로 적었다면 지금은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항목을 제 소비 방식에 맞게 바꿨기 때문이죠. 예전에 지출할 때마다 이건 어디에 분류하지? 하고 멈추곤 했는데 지금은 분류 고민 없이 훨씬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죠. 가계부를 쓰는 부담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의 흐름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달비가 식비보다 많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됐고, 디지털 구독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처음 자각했어요. 자연스럽게 이건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저처럼 기존의 가계부 항목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한번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항목을 바꿔서 써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바꿔본 덕분에 처음으로 가계부를 꾸준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달에는 꼭 한번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가계부를 써보세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